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죠. 1년 전만 해도요. 노인장기 요양기관이 설립이 됐던 운영이 됐던 이제 이와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 즈음부터 급작스럽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채널은 거의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만들어 놓은 채널도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기로 했던 그 취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그 설립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때 이분들의 하소연이 뭐였냐? 컨설팅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너무 비싸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워낙 이제 잘 설명을 해주니까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막상 하려면 쉽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컨설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죠. 예. 저는 이제 다른 채널에는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솔직히 이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뭐랄까 뚝심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그 시설관리 계획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사업계획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 파트를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봐도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설립을 고민하고 실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평가지표의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평가지표는요, 이제 설립을 할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3년에 한 번씩 시설 평가를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 지표가 어떤 점에서 좋냐면 설립을 할 당시에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보면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느냐 그 부분을 또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계획에 여러분들 시설운영위원회 바로 이제 이거죠. 시설운영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작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이런 그 자료를 그 다운받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시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이게 무슨 말이냐? 노인장기 요양기관도 시설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살펴봤던 어떻습니까? 그 평가지표에서도 운영위원회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자에 이제 다음 편 보시면 이처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뭐 위원회 뭐 시설장, 또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설 운영위원회가 뭐를 하는 곳이냐? 예, 심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 관리 계획에 이 내용을 집어넣을 거면 그냥 책자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설치 목적 땡땡땡 노인요양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대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뭐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구성은 이렇게 이제 5명으로 구성하고 뭐 시설장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새롭게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방금 전에 살펴봤던 시설 관리 안내라고 하는 그런 운영 매뉴얼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 베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심의사항 이렇게 이제 가부터 사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좀 전에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요. 석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회의를 해야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1회 그리고 이제 회의록 작성해서 비치를 해놓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 내용 그대로 보고 베끼시면 됩니다. 예. 그 책자를 못 찾으시겠으면 이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그냥 보고 베끼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시설 관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 막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시설 평가 지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설 및 설비 관리, 위생 및 감염 관리, 안전 관리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 장기 요양견 시설 평가 지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인 요양시설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소, 연면적, 대지면적, 착공이시, 준공이시 이거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건축사, 시공사 이것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좀 넣어두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건물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 주차 대수,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시설 유형, 노인 요양시설에 맞췄거든요. 침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사무실, 간호실, 식당, 주방, 세탁실, 화장실, 목욕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비폰장으로는 필수는 아닌데 하다 보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딱 시설관리 파트에서 이렇게 표로 쫙 작성해 놓으면 정말 그럴듯한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 표를 작성할 때 시설 유형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어디서 보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거 보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준.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었나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요양시설, 뭐 침실, 사무실 이렇게 갖춰야만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노인 요양시설이고, 이것은 재가보호 그리고 이제 단기보호 기준입니다. 이걸 보고서 아까 이제 표를 작성했던 것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시설 환경 조성 계획. 첫 번째,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자, 이 내용은 대체 어디서 참고를 해서 제가 작성을 했을까? 저는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시설 평가 지표 있다고 그랬죠. 거기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문장은 조금 이제 가다듬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 제 입맛에 맞게끔 조금 바꾼 것 뿐입니다.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해서 뭐 잠금 장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뭐 유리문 충돌 반지 표시도 하고 또 이제 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채광, 조명 그리고 냄새 나지 않게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제 그 계획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이제 제목만 보겠습니다. 소화 설비 및 경보 설비를 갖추고 매월 정기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소방 시설도 점검하고 피난 시설도 점검하고 가스도 점검하고 그리고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도 하겠다. 이쯤 돼야 시설 관리돼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하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응급 상황. 그리고 수급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첫째, 응급 의료기기를 갖다 놓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산소통, 산소 마스크, 흡인기, 세로압자, 기도, 이거 에어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운영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응급 알림 장치, 응급 상황 대응 훈련,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안전 점검을 날마다 하겠다. 그러면 정말 시설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막연하게 그냥 대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구나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급자 낙상 예방을 위해서 환경, 그러니까 시설을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계획을 세웠느냐. 첫 번째,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이다. 두 번째, 낙상 위험이 높은 목욕실, 화장실 이런 것에 미끄럼 방지를 처리하겠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렸죠. 굳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좀 별로 미끄럽지 않는 그런 타일 소재 이런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침실, 거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턱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이도 공간도 확보하겠다. 다섯 번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날 잡아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고 나면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생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주방과 집 기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겠다. 그리고 식당 조리 시, 식품 보관 시 이런 데 이제 청결 쪽에 신경을 쓰겠다. 어떻게 신경 쓰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했던 방식인데 위생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다 냉장고 문이 있죠. 그냥 딱 부착을 해서 조리원이 수시로 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그 조리원 분들이 이런 교육을 별도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식품 관리.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 이제 냉동실, 냉장실에 넣겠죠. 근데 냉장실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식품은 바로바로 조리에 씁니다. 근데 냉동실에 있는 것은 그냥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식당 위생 관리에서도 또 설명도 찬찬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 간호비품 소독, 의료 폐기물 분리배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빨리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 보고 베끼셔서 아니면 조금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아주 진짜 전국 어느 곳에 있는 요양기관의 사업계획서보다 훌륭하실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 설명드렸던 인력 관리 계획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주 진짜 꼼꼼하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공구에서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가장 어려운 파트일 수도 있어요. 예산, 이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